자, 오픈 AI가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받겠다고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계획이 사실은 10년 전에 구글을 한 방에 무너뜨렸던 바로 그 수십억 달러짜리 법적 함정이랑 똑같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위험한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픈 AI가 내놓은 앱 플랫폼 계획이 도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왜 자꾸 구글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지, 그리고 구글이 실제로 겪었던 뼈아픈 반독점 소송 사례까지 한번 짚어볼 거예요. 과연 역사는 반복될까요? 또 이 모든 게 사실은 투자자들을 위한 쇼는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획이 우리에게 던지는 수십억 달러짜리 질문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오픈 AI의 앱 플랫폼 계획. 이게 AI랑 소통하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라는데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까지 챗GPT는 어땠나요? 우리가 뭘 물어보면 그냥 관련 웹사이트 링크를 툭 던져주는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제부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포티파이나 캔바 같은 파트너사들을 끌어들여서 챗GPT 그 자체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앱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챗GPT한테 나이키 운동화 하나 추천해줘 라고 물어보면요. 예전처럼 웹사이트 링크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채팅창 안에서 나이키 앱이 딱 하고 열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굳이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거기서 바로 결제까지 끝내는 겁니다. 그럼 오픈 AI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거고요. 와, 사용자 입장에선 정말 편하겠죠? 이것만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계획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렇게 똑똑한 사업 모델인데 왜 검색 시장의 왕 구글은 이걸 진작에 안 했을까요? 아니면 못한 걸까요? 정답은 안 한 게 아니라 했다가 아주 된통당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이 뼈아픈 경험이 오픈 AI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구글이 구글 쇼핑이라는 서비스를 내놨었거든요. 이게 사용자들이 검색부터 구매까지 모든 걸 구글 안에서 끝내게 하려는 지금 오픈 AI의 계획이랑 정말 소름 돋게 똑같은 시도였습니다. 근데 구글이 여기서 좀 선을 넘었습니다. 검색 결과 맨 위에다가 자기네 서비스인 구글 쇼핑을 딱 박아놓고 돈을 낸 파트너사들만 밀어주기 시작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경쟁 서비스들은 저 밑으로 밀려나 버렸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규제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먼저 나섰습니다. 구글 쇼핑권을 때린 첫 번째 과징금이 얼마냐? 무려 24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3조 5천억 원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안드로이드에 구글 검색이랑 크롬 브라우저를 끼워 팔았다면서 이전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43억 유로, 약 6조 3천억 원을 또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광고 서비스인 애드센스에서 경쟁사 광고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14억 유로, 약 2조 원을 추가로, 이걸 다 합치면 10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구글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벌금과 법적인 압박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이 통합 플랫폼 모델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픈 AI로 돌아와서 오픈 AI의 계획이 구글의 실패한 모델이랑 과연 얼마나 닮았을까요? 이건 뭐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왼쪽이 구글, 오른쪽이 오픈 AI 모델이에요. 한번 보세요. 구글은 검색 지배력으로 자기네 쇼핑 서비스를 밀어줬죠. 오픈 AI는 채팅 지배력으로 파트너 앱을 밀어주려고 하고요. 구글이 돈 받은 파트너를 상단에 노출시켰듯이 오픈 AI도 수수료를 주는 파트너 앱을 바로 열어주겠다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보면요. 구글의 행동은 이미 불법이라고 땅땅땅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오픈 AI의 계획은 그 판례랑 구조적으로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오픈 AI가 이 계획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미 여러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애플이랑 손잡은 걸로 소송을 걸었고 미국 법무부랑 연방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를 아주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앱 플랫폼 계획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건 뭐 규제 당국한테 나 좀 잡아주세요 하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딱 봐도 위험하고 거대한 법적 리스크가 보이는데
오픈 AI는 도대체 왜 굳이 이 계획을 세상에 발표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이 바로 이겁니다. 이 계획은 실제로 실행하려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을 홀리기 위한 아주 잘 짜인 이야기라는 거죠. 1조 달러. 오픈 AI가 앞으로 5년 안에 반도체 공장 짓고 인프라 까는 데 필요하다고 밝힌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300조 원이 넘어요. 감도 안 오는 액수죠. 그런데 지금 오픈 AI의 재무 상태는 어떨까요?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0억 달러,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맞춰지시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받으려면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는 미래에 이렇게 돈을 벌 겁니다 하는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스토리를 들려줘야만 해요. 그 스토리가 설령 법적으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뭘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픈 AI는 조일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미 실패가 증명된 구글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여러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말이죠. 이 계획은 결국 규제 당국과의 정면 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오픈 AI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혁신의 미래를 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10여 년 전에 구글을 위해 만들어졌던 그 법적인 함정 속으로 모든 걸 알면서도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